딸이 내 인감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법정안. 11월의 차가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방 청석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돈하는 바스락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침묵. 기자들의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 카메라 셔터음만이 간간히 들립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피고 김주희, 당신은 친모 김미정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인장 위조 사용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속삭임들이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피고석에 앉은 김주희.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가 경련처럼 떨립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검은 정장 재킷 위로 물방울이 번져갑니다. 방청석 맨 앞. 김미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떨고 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을 감싸고 입술은 피 한 방울 없이 하얗습니다. 그녀의 눈은 딸을 향해 있지만 초점은 흐릿합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주희야, 네가 왜? 말끝이 공중에서 흐려집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젖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청석 뒤편,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연속으로 터집니다. 둘째 딸 나연은 방청석에 앉아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습니다. 입술 안쪽에서 피맛이 납니다. 언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판사가 다시 말합니다. 피고 박도윤, 당신은 사기 공범 및 피해자에 대한 협박,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주희의 남편 박도윤. 그는 무표정하게 앞을 응시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얼굴입니다. 눈 아래 검은 다크서클, 수척한 뺨.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 법정 박복도. 재판이 끝나고 미정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무너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이 무릎에 닿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추석날의 화목한 식탁, 딸의 웃음, 그리고 배신.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내 딸을 법정에 세우다니. 나연이 옆에서 엄마를 부축합니다. 따뜻한 손길이지만 미정의 몸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는 언니를 구한 거야. 복도 끝, 창문으로 빗줄기가 보입니다. 차갑고 무심한 가을비가 내립니다. 낙엽들이 빗물에 젖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 1년 전 어느 추석이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한 명절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웃음이 있던 날.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욕망과 배신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미정은 30년 동안 한 식당을 운영하며 두 딸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애들이 산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길. 가을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30년 된 간판 미정네 한식당이 저녁 노을빛에 물들어 있습니다. 붉은 글씨가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합니다. 간판 아래 작은 화분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방에서 국자가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타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소리, 그릇을 쌓는 소리가 익숙합니다.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지만 움직임은 정확합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계산대로 다가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입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여기 김치찌개는 예술이에요. 제가 서울 곳곳 다녀봤지만 여기만 한 데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으시니까 단골이 끊이질 않는 거죠.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제가 더 고맙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가족분들이랑 행복한 명절 되세요. 사장님도요. 따님들 오시죠? 온 가족이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사장님 같은 분은 복 받으실 겁니다. 손님이 나가고 미정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혼자 남은 가게 안.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낮은 웅웅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웁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벽을 바라봅니다. 벽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모습입니다. 사진 주변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여보, 당신 떠난 지 벌써 10년이 다 됐어요. 그동안 나 혼자 가게 지키고 애들 키우느라 정말 정신없었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 그런데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녀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테이블들, 벽에 붙은 단골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주방의 묵직한 냄비들, 손때 묻은 국자들. 30년의 시간이 그곳에 있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어. 이번 추석에 애들한테 말해야겠어. 엄마도 이제 가게 정리하고 내 인생 좀 살겠다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겠지?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진동 소리가 조용한 가게에 크게 울립니다.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이 덜컹거립니다.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입술이 굳어집니다. 눈빛이 불안해집니다. 손이 잠깐 멈칫합니다. 화면을 응시하던 그녀는 천천히 통화 거절 버튼을 누릅니다. 왜 또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을 하는 거야. 제발 그냥 좀 놔줘, 제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손이 약간 떨립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지고 다시 어둠이 깔립니다. 미정은 다시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추석 당일 오전, 미정의 집. 오전 10시. 미정의 아파트. 32평형 아파트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전을 부치는 지글지글 소리, 잡채를 볶는 소리, 갈비찜 냄새와 따뜻한 전기밥솥의 김이 안개처럼 부엌에 번져 있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고 볼은 열기로 붉습니다. 그녀는 국자로 갈비찜을 저으며 간을 봅니다. 갈비찜은 주희가 좋아하고 잡채는 나연이가 좋아하고 전도 넉넉하게 부쳐야지 애들이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오전 11시.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왔구나. 미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큰딸 주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섭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진한 화장을 한 모습입니다. 향수 냄새가 짙게 풍깁니다. 하이힐 소리가 현관에 딱딱 울립니다. 뒤따라 사위 박도윤이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의 반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 아래 다크서클이 보입니다. 엄마, 오랜만이야.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 요즘도 가게 일 많이 힘들지 않아? 혼자 하시니까 몸 상하는 거 아니야? 엄마 얼굴에 주름 좀 늘은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늙어도 팔팔해. 걱정 마. 주희야, 얼굴 좀 봐. 많이 말랐다. 잘 먹고 다녀? 응, 괜찮아. 도윤 오빠도 왔어.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셔야 저희가 마음 편하죠? 도윤은 한우 세트 박스와 고급 과일 바구니를 내밉니다. 포장이 화려하고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거 왜 사와? 안 사와도 되는데. 고맙다. 도윤아, 정말 고마워. 엄마, 명절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데 이것도 못 해드리면 우리가 불효자식이지. 엄마, 우리 들어가자. 거실로 들어가는 주희. 그녀는 익숙하게 소파에 앉으며 집안을 둘러봅니다. 눈빛이 빠르게 집안을 훑습니다. 주위 주변을 둘러보며 엄마, 집은 여전히 깨끗하네. 혼자 사시는데 관리 정말 잘하시네. 근데 가구 좀 낡은 것 같은데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뭐, 할 일 없으니까 청소나 하고 지내지. 가구야, 쓸만한데 뭐. 멀쩡한데 바꿀 필요 있어? 30분 후. 둘째 딸 나연이 도착합니다. 미정이 문을 열자 나연이 소박한 크로스백을 메고 평상복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언니와는 대조적으로 수수한 모습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청바지에 니트 스웨터. 엄마, 나왔어? 나연아, 어서 와. 언니는 벌써 와 있어. 들어와. 나연은 거실로 들어와 언니를 봅니다. 주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명품백이 소파 옆에 놓여 있습니다. 햇빛에 반짝입니다. 나연은 그 가방을 힐끗 쳐다봅니다. 입술을 살짝 깨뭅니다. 언니는 또 명품백 새로 샀네.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나연아, 오랜만이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요즘 애들 가르치기 힘들지? 교사 생활 힘들다며? 응, 바쁘긴 한데 괜찮아.
언니는 요즘 뭐해? 그냥 집에서 살림하지 뭐. 도윤 오빠 뒷바라지하고 요즘 오빠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내가 챙겨줘야 해. 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돕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떡. 푸짐한 한상입니다. 햇빛이 식탁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자, 다들 앉아서 많이 먹어.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갈비찜도 있고, 잡채도 있고, 전도 있으니까 실컷 먹어. 맛있게 먹어야 해.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시다니. 역시 30년 경력이 다르네요. 맛도 정말 최고예요. 어머님 요리 실력은 정말 프로급이십니다. 아이고, 칭찬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많이 먹어. 식사가 시작됩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 씹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평화로운 시간이 흐릅니다. 잠시 후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얘들아, 엄마가 사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주희와 나연이 동시에 엄마를 바라봅니다. 식사하던 손이 멈춥니다. 응? 무슨 말? 엄마가 말이야, 이번에 가게 정리하려고 해.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좀 쉬고 싶더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이제는 너무 힘들어. 주희의 눈빛이 순간 반짝입니다. 나연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엄마, 갑자기? 가게가 엄마 전부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도,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살아야지. 너희도 다 컸고, 엄마 혼자 사는데 가게까지 계속 운영하는 게 힘들어. 가게 팔면 돈도 좀 생기고, 그걸로 너희한테도 뭐 좀 해주고, 엄마도 편하게 살고 싶어. 주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눈빛이 더 밝아집니다. 엄마, 진짜 가게 팔 거야? 그럼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권리금이랑 다 합치면 한 2억 좀 넘을 거야. 물론 은행 대출이랑 이것저것 정리하면 1억 5천 정도 남을 것 같아. 1억 5천? 와, 그 정도면 꽤 큰 돈인데?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엄마, 그럼 엄마는 그 돈으로 뭐 하고 살 거야? 그 돈으로 평생 사실 수 있어?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괜찮아. 엄마 국민연금도 나오고 보험금도 좀 있어. 소박하게 살면 충분해.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엄마는 이제 조용히 내 인생 살고 싶어. 그게 소원이야. 도윤이 은근슬쩍 끼어듭니다. 목소리에 계산이 섞여 있습니다. 어머님, 그 정도 금액이면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기 아깝지 않으세요? 요즘 이자도 별로 안 되고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뭔가 투자해보시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 펜션 사업 같은 거요. 요즘 펜션 수익이 괜찮던데 저희가 함께 운영해드릴 수도 있고요. 나연이 즉시 도윤을 쳐다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딱 울립니다. 형부, 그런 얘기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엄마는 지금 쉬시겠다는데 무슨 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절에 돈 얘기는 좀. 아, 그냥 제안일 뿐이에요. 어머님이 더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잖아요. 괜찮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 엄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별로 안 되잖아. 우리가 함께 뭔가 해보면 수익도 나고 엄마도 더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한번 생각해봐.
언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오늘은 명절이잖아. 엄마 앞에서 돈 얘기 그만해. 분위기 깨지 말고. 분위기가 미묘하게 어색해집니다. 식탁 위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밖에서 들리던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자, 그만 얘기하고 밥 먹자. 음식 식기 전에 먹어야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볼게. 오늘은 명절이니까 즐겁게 보내자. 식사가 이어지지만 더 이상 분위기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고 나연은 언니를 경계하는 눈빛입니다. 도윤은 갈비찜을 먹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오후 6시. 주희 부부가 먼저 집을 나섭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오늘 정말 맛있었어. 엄마, 요리 최고야. 다음에 또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 도윤이도 안전운전하고 조심히 들어가. 문이 닫히고 나연이 설거지를 돕습니다. 엄마, 아까 형부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언니는 맨날 돈 이야기만 해. 형부도 좀 이상해. 나연아, 형부 욕하지 마. 언니 남편인데 언니도 사정이 있겠지. 사정? 엄마, 나는 알아. 형부 사업이 요즘 안 좋대. 친구한테 들었어. 빚도 좀 있다던데. 카드값도 연체되고 있다고 하더라. 뭐?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주희한테 들었어? 언니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걱정돼서 말해줬어. 엄마, 조심해야 해. 언니는 지금 엄마 돈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언니가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인데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네가 언니를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자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는 왜 맨날 언니 편만 들어? 나는 언제나 뒷전이잖아. 언니는 결혼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혼자 학교 다니면서 엄마 걱정하는데 엄마는 언니만 챙기네. 나는 투명 인간이야? 나연아,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너한테 소홀했어? 똑같이? 진짜로? 엄마는 언니한테만 관심 있잖아. 나는 언제나 투명 인간이야. 엄마, 나도 엄마 딸이에요. 나연은 말없이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가방을 집어듭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 내일 수업 준비해야 해서. 나연아,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연이 문을 나가고 미정은 혼자 남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쉽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을까? 추석 다음 날 저녁 주희의 집. 고급 아파트 거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곳곳에 생활고의 흔적이 보입니다. 택배 상자들이 구석에 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독촉장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신용카드 독촉장, 대출이자 고지서, 빨간색 봉투들. 도윤이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웁니다. 연기가 거실에 자욱하게 퍼집니다. 재떨이에는 이미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공기가 탁합니다. 주인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주희야, 어머님 말 들었지? 가게 팔면 1억 5천이래. 그 돈이면 우리 사업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래도 그건 엄마 돈이잖아.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건 좀. 함부로? 함부로가 아니라고. 어차피 어머님 재산은 나중에 다 너희한테 가는 거 아니야? 미리 받는 거랑 뭐가 달라? 그냥 상속을 좀 앞당기는 거지.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그래도 엄마는 그 돈으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시려는 건데 우리가 그걸 빼앗는 건. 그래도 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어? 주희야, 정신 차려. 카드값만 3천만 원이야. 대출 이자도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이번 달 말까지 2천만 원 안 갚으면 우리 집 경매 넘어가. 그럼 우리 거리로 나앉는다고. 거리에서 살 거야? 주인은 말없이 커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커피가 잔에서 흔들립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다급해서 그래. 하지만, 진짜야. 우리 지금 막다른 골목이야. 어머님한테 투자 제안 좀 해봐. 펜션이든 뭐든 우리가 운영하면 되잖아. 수익 나면 어머님께도 드리고 윈윈이야. 엄마가 동의할까? 엄마가 쉽게 수긍하실 것 같지 않은데. 설득하면 돼. 넌 큰딸이잖아. 어머님이 널 제일 신뢰하시는데 네가 말하면 어머님이 들어주실 거야. 네가 눈물 좀 보이면 어머님 마음 약해지실 거야. 주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민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이 어둡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후 오후 3시 미정의 가게. 손님이 뜸한 시간. 가게 안은 조용합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듭니다. 미정은 주방에서 다음 날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이 딸랑하고 열립니다. 한 여자가 들어섭니다. 6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의 이선영입니다. 짧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미정이 앞치마를 손으로 닦으며 돌아보다가 얼어붙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떨립니다. 선영이, 너 오랜만이야. 미정아, 잘 지냈어? 얼굴은 여전하네. 여긴 왜 왔어? 전화 안 받으면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우리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 제발 그냥 가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앉아도 돼?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테이블 쪽을 가리킵니다. 앉아. 하지만 올해는 안 돼. 손님 올 시간이야.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테이블 사이로 흐르는 침묵. 공기가 무겁습니다. 시리게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이선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 가게 판다며? 소문 들었어. 동네에 다 퍼졌더라. 권리금 2억 넘게 받는다며? 그래. 이제 나이도 있고 쉬고 싶어.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20년 전에 끝난 사이잖아. 왜 지금 나타나는 거야? 20년 전일 기억나? 우리 같이 이 가게 시작했잖아. 내가 투자한 돈 제대로 정산 안 됐어. 너 그거 알고 있었지? 뭐, 그건 이미 다 갚았잖아. 당시에 현금으로 5천만 원 줬고, 너도 받았다고 했어. 영수증도 있어. 증거는? 영수증은? 난 받은 적 없어. 그리고 당시 약속한 수익 분배도 안 받았고, 우리 구두 계약이었잖아.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변호사 상담받았어. 선영아, 그때 우리 서로 합의했잖아. 너도 돈 받고 동의했어.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우리 친구였잖아. 말로만 한 건 법적 효력이 없어. 미정아, 나 변호사랑 상담했어. 가게 팔기 전에 내 목 제대로 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내용 증명 보낼 준비 다 됐어.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선영아, 우리 20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지냈잖아.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혹시 너도 돈이 필요해? 그럼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 건 갑자기?
내 돈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너 가게 팔면 2억 넘게 받는다며? 그 중에서 내 몫은 최소 5천만 원이야. 당시 투자금의 20년치 수익 분배까지 합치면 그 정도는 되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5천! 그건 터무니없어! 말도 안 돼. 넌 미쳤어. 생각해봐. 일주일 안에 연락 안 오면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장 넣을 거야. 미정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권리야. 법이 내 편이야. 이선영이 가게를 나갑니다. 문이 딸랑 닫힙니다. 방울 소리가 공허하게 울립니다. 혼자 남은 미정은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숨을 삼키듯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보, 어떡하면 좋아? 나 혼자 너무 무서워. 같은 날 저녁 7시, 가게 밖 골목. 미정이 가게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바닥을 굴러갑니다.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던 박도윤이 서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가로등 불빛에 피어오릅니다. 도윤아, 여기는 왜 이 시간에? 어머니,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직인데 집에 가서 먹으려고. 제가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알아요. 같이 가실래요? 주희한테 들었는데 요즘 고민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정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기 싫은 마음에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맙다. 도윤아. 작은 한식당.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어머니, 가게 정리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으세요? 아직 복잡해.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 법적인 것도 있고, 정리할 것도 많고. 힘드시겠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부동산이나 법률 쪽도 좀 알거든요.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벅찬 일이잖아요. 고맙다. 도윤아, 너 같은 사위 있어서 든든하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한테 털어놓고 싶어서요. 응. 무슨 고민? 제 사업이 요즘 좀 어려워요. 투자금 회수가 안 돼서 사실 주희한테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무능한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주희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그랬구나. 그럼 주희가 많이 힘들겠네. 내가 모르고 있었네. 네, 주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밤에 몰래 우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게 파실 때 나오는 돈 중 일부를 저희 사업에 투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드시 수익 내서 2배로 돌려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미정은 잠시 멈칫합니다. 도윤아, 그건 내가 바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야. 사실 나도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 생각 좀 해볼게. 시간 좀 줘.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제가 정말 절실해서 그래요. 주희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도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어머니만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주희랑도 상의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미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계단 오르는 발소리가 무겁게 울립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은 안방에서 오래된 서랍장을 뒤지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영수증이든 계약서든 뭐든. 20년 전 서류들. 어디 갔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갈색 봉투가 나옵니다. 먼지가 풀풀 납니다. 미정은 봉투를 열어 안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선영에게 돈을 준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때 왜 제대로 기록을 안 남겼을까? 바보같이 친구니까 믿었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어. 핸드폰이 울립니다. 주희입니다. 응. 추위야.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갈게. 할 얘기가 있어서 저녁 같이 먹자. 엄마 혼자 드시면 심심하잖아. 그래. 알았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좋아. 그냥 편하게 준비해.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엄마랑 꼭 해야 할 얘기. 알았어. 그럼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미정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서류를 뒤집니다. 종이 바스락 소리만 방 안에 울립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주희가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부터 불안해 보입니다.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어서 와. 배고프지? 엄마가 닭볶음탕 해놨어. 네가 좋아하는 거. 매운 걸로. 고마워, 엄마. 냄새 좋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잠시 후 주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저번에 도윤 오빠가 말한 거 기억나? 펜션 투자 이야기? 응. 기억하지. 그런데 주희야. 그건 엄마,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 엄마 혼자 그 돈 관리하시는 것보다 우리 같이 뭔가 하면 수익도 나고 안정적일 것 같아. 엄마도 나중에 더 여유로워질 수 있고 지금 부동산도 좋잖아. 펜션은 정말 안정적인 사업이야. 주희야.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위험하잖아.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나를 믿어줘. 도윤 오빠도 경험 많고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어. 제대로 준비했어. 엄마, 나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엄마한테 손 벌린 적 없잖아. 이번만 도와줘. 제발, 엄마. 나 정말 절실해. 미정은 딸의 눈을 바라봅니다. 주희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주희야. 엄마도 사실 사정이 있어. 옛날에 동업했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고 법적으로 싸워야 할 수도 있어. 변호사 비용도 들고 뭐, 얼마나 달라는데? 5천만 원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어.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더 들고. 5천? 엄마, 그럼 더 큰일이네. 그거 해결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걱정이야. 가게 팔아도 그 돈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도 고민이야. 주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눈빛이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엄마, 그럼 더더욱 투자를 해야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만 줄어드는 거잖아. 사업으로 수익 내면 그 5천도 갚고 엄마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생각해봐. 엄마,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주희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업은 위험해. 실패하면 어떡해. 엄마는 왜 맨날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나를 안 믿는 거야? 내가 엄마 돈 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 엄마, 나도 엄마 딸이야. 왜 날 의심해?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나는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엄마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근데 엄마는 나를 의심만 하네. 나도 엄마 딸인데, 왜 나는 항상 의심받아야 해? 엄마, 나 정말 서운해. 주희가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주희야, 울지 마.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네 걱정돼서. 나 이제 갈래. 엄마, 생각 잘 해봐. 나는 진심으로 엄마 위해서 말하는 건데, 엄마가 날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주희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걷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주희는 엄마 방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습니다. 문 틈으로 보이는 낡은 가족 사진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찍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어린 주희와 나연의 웃음이 담긴 사진. 행복했던 시절. 주희는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혼자 남은 미정은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 여보, 나 혼자 너무 힘들어. 다음 날 오후, 미정이 나연에게 전화합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나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디 아파? 나연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언니가 어제 왔었는데 펜션 투자 이야기를 또 꺼내더라. 도윤이가 사업이 어렵다면서 도와달라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언니는 엄마 돈만 노린다니까. 엄마, 절대 주면 안 돼.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특히 형부 같은 사람한테 돈 맡기면 끝이야. 다 날려. 그런데 언니가 울면서 가더라. 엄마가 날 안 믿냐고.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너무 매정한 엄마 같아. 내가 잘못한 건가? 엄마는 왜 맨날 언니 눈물에 약해? 언니는 그렇게 엄마 마음 흔들어서 돈 뜯어내려는 거야. 엄마 정신 차려.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는 언니만 챙기네. 나는 뭐야? 나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생각해. 똑같이? 진짜? 그럼 언니한테 돈 주면 나한테도 똑같이 줄 거야? 엄마는 언제나 언니 편이잖아. 나는 항상 뒷전이야. 나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는 진짜 실망이야. 언니는 맨날 엄마한테 손 벌리기만 하는데 나는 엄마 걱정돼서 이러는 건데 엄마는 내 마음은 몰라주네. 나도 엄마 딸인데 나도 엄마가 필요해. 나연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나연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온몸이 무너집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해? 나 어떻게 해? 제발 말해줘. 일주일 후 밤 11시,
주희의 집거실. 테이블 위에는 독촉장들이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 은행, 대부업체에서 온 빨간 봉투들. 어떤 것은 이미 뜯겨져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십니다. 소주병이 이미 2개 비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고 눈빛은 흐릿합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셔츠 단추가 풀려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했어? 왜 아직도 답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이번 주까지야. 말했는데 엄마가 고민 중이래. 옛날 동업자한테 돈 줘야 된대. 5천만 원. 그것도 문제래. 5천? 그럼 나머지 1억은 남잖아. 그걸로도 충분해. 다시 설득해봐. 빨리. 내일 당장. 어떻게? 엄마가 안 믿는데? 나도 설득했어.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더 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무슨 방법? 어머님이 직접 투자하시게 만드는 게 힘들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집에 도장 있잖아. 인감 도장. 그거 가져오면 돼. 주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경직됩니다. 숨이 막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범죄야. 미쳤어? 주희야, 우리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알아? 이번 달 말까지 2천만 원 갚아야 해. 못 갚으면 우리 집 경매 넘어가. 그럼 우리 거리로 나앉는다고. 너 거리에서 살 거야? 노숙자 될 거야? 그래도 그건 범죄야. 엄마 도장을 몰래 쓰는 건 절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자. 제발. 범죄? 어차피 어머님 재산은 나중에 다 네 거잖아. 미리 받는 것뿐이야. 게다가 우리가 사업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드릴 수도 있어. 어머님한테도 좋은 일이야. 윈윈이라고. 그래도 안 돼. 나 못해. 그래도 뭐? 너 지금 나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해?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너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냥 주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 하지만 우리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만 넘기면 다 잘 될 거야. 제발 도와줘. 우리 가정을 지켜줘. 우리 사랑하잖아. 주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시잖아. 집에 도장 있는 곳도 네가 알고. 어머니 외출하실 때 잠깐만 빌리면 돼. 금방 돌려놓으면 모를 거야. 아무도 다치지 않아. 어머니도 모르실 거고. 정말 금방 돌려놓을 거지? 엄마는 절대 모르게? 당연하지. 서류 하나만 처리하면 돼. 1시간이면 끝나. 어머님은 절대 모르실 거야. 약속해. 주희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3일 후 오전 10시 미정의 집. 미정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습니다. 옷장에서 외투를 꺼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주희야?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어디 아파?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어디 가려고 했어? 응. 은행 좀 갔다 오려고. 가게 정리 관련해서 상담 받으려고. 1시간이면 될 것 같아. 그럼 나 여기서 기다릴게. 청소라도 좀 하고 있을게. 엄마 혼자 사시니까 집 관리 힘드실 텐데 내가 좀 도와줄게. 고마워. 우리 딸. 그럼 금방 다녀올게. 냉장고에 과일 있으니까 먹어. 포도랑 사과 있어. 미정이 집을 나섭니다. 주희는 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표정이 굳습니다. 밝은 미소가 사라지고 긴장한 얼굴로 변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향합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천천히 걷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주희는 엄마 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낡은 가족 사진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도 꿋꿋하게 버틴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딸의 웃음이 담긴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 가족 여행 갔던 사진. 주희의 돌잔치 사진. 주희는 그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엽니다. 주희는 서랍장 앞에 섭니다. 손이 떨려 서랍을 열기가 힘듭니다. 숨소리가 거칩니다. 서랍장 맨 아래. 빨간 상자. 엄마가 항상 거기 넣어두셨어. 빨리 해야 해. 서랍을 하나씩 엽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마지막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빨간 금속 상자가 보입니다. 상자를 꺼냅니다. 손이 너무 떨려 상자를 잡기 힘듭니다. 거의 떨어뜨릴 뻔합니다.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인감도장과 중요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희는 인감도장을 꺼냅니다. 작은 도장. 그녀의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물건. 하지만 그것의 무게는 천근만근 같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곧 돌려놓을게. 엄마는 절대 모르실 거야. 제발. 인감도장을 가방에 넣습니다. 서랍을 원래대로 닫습니다. 그녀는 급히 집을 나섭니다. 복도를 뛰어 내려갑니다. 계단 소리가 울립니다. 같은 날 오후. 도윤과 주희가 은행 대출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도윤은 미리 준비해 온 서류들을 펼쳐 놓습니다. 신청하신 대출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시고 담보물은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명의자가 김미정 씨인데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데리러 왔습니다. 여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다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은행원이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합니다. 주희는 옆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합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뜁니다. 서류는 문제없어 보이는데 금액이 8천만 원이시네요. 꽤 큰 금액이라 본인 확인 전화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명의자 본인과 통화해야 합니다. 주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손이 더 떨립니다.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세요. 검사 중이라 전화 받기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확인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류 접수만 해드리고 내일 어머님께 확인 전화 드린 후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으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꼭 전화 받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온 두 사람. 주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건물 밖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집니다. 은행에서 엄마한테 전화한대. 어떡해? 엄마가 알게 되면 나 어떡해? 걱정 마. 내일 어머님 휴대폰으로 전화 오면 네가 받으면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엄마 목소리인데? 어머님이 외출하실 때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시면 되잖아. 네가 내일 어머님 집에 가서 전화기를 잠깐 숨기거나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 오면 네가 어머님 목소리로 받으면 돼. 간단해. 주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희가 또 방문합니다. 주희야,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왔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엄마, 요즘 시간이 좀 나서 같이 커피 마실래? 오랜만에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서.
엄마 심심하시잖아. 그래, 좋아. 엄마가 타줄게. 주희야,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은데 괜찮아? 미정이 주방으로 갑니다. 주희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엄마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합니다. 소파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주희야, 엄마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미정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주희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 무음으로 설정하고 소파 쿠션 및 깊숙이 숨깁니다. 손이 떨립니다. 숨소리가 거칩니다. 잠시 후 미정이 나옵니다. 자, 커피 같이 마시자. 네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동도 쿠션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윙 소리만 납니다.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방금 여기 뒀는데 이상하네. 침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주방? 그랬나? 분명 소파에 뒀는데. 미정이 침실로 들어가는 사이 주희는 쿠션 밑에서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받습니다. 손이 너무 떨립니다. 여보세요? 김미정 고객님 맞으시죠? 어제 신청하신 대출권 확인 전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게 맞으시죠? 금액은 8천만 원이고 마포구 소재 아파트 담보 대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제가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승인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좌는 신청서에 적으신 대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희가 전화를 끊고 다시 쿠션 밑에 핸드폰을 숨깁니다. 온몸에서 땀이 흐릅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합니다. 미정이 침실에서 나옵니다. 이상한 애 침대에도 없는데 어디 갔지? 엄마, 나 먼저 갈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다음에 또 올게. 그래? 커피도 다 못 마셨는데 조심해서 가. 주희가 급히 집을 나갑니다. 미정은 소파를 뒤지다 쿠션 밑에서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여기 있었네. 내가 깜빡했나? 이상하네. 내가 여기 뒀었나? 일주일 후 나연이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나연은 핸드폰으로 부동산 앱을 확인합니다. 최근 자주 부동산 투자 정보를 보던 습관에 엄마 집 주소를 검색합니다. 순간 화면에 뜬 정보에 눈이 커집니다. 숨이 멎습니다. 뭐야, 엄마 집에 대출이 잡혔어? 8천만 원? 이게 무슨... 동료, 교사가 놀라 쳐다봅니다. 나연 선생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나연은 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복도로 나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엄마, 나 나연이야. 엄마 집에 대출 받았어? 대출? 무슨 소리야? 엄마 대출 안 받았는데. 나연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등기부 떴어. 분명히 며칠 전에 8천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고 나와. 엄마 집이 담보로 잡혔어. 지금 당장 확인해봐. 그럴 리가 없어. 나연아, 잘못 본 거 아니야? 엄마가 확인해 볼게. 기다려. 엄마,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해봐, 빨리. 전화를 끊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는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저 신청한 적 없는데. 제발. 잠시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고객님 맞으시죠? 잠시 대기 음악이 흐릅니다. 미정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네, 고객님. 지난주에 8천만 원 부동산 담보 대출이 승인되어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신청한 적 없어요. 제가 은행에 간 적도 없고. 고객님께서 직접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제출하셨고 본인 확인 전화도 받으셨는데요. 저희 시스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화? 저 전화 받은 적 없어요. 누가 저 사칭한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기록상으로는 고객님 휴대폰 번호로 전화드려서 본인 확인 받았습니다. 녹취도 되어 있고요.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고객님이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예금주는 박도윤 씨입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도윤. 주익이.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딸이. 같은 날 저녁 미정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입술은 피 한 방울 없이 하얗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립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초인종이 격하게 울립니다. 나연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입니다. 엄마, 확인했어? 대출 진짜야? 응, 진짜야. 8천만 원 내 집이 담보로 도윤이 계좌로. 누가 한 거야? 엄마 도장은 어디 있어? 누가 가져갔어? 미정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갑니다. 나연이 따라갑니다. 서랍을 열자 인감도장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도장은 여기 있네. 그럼 누가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거네. 엄마, 최근에 집에 누가 왔어? 누가 집에 들어왔어? 주희가 며칠 전에 2번 왔어. 혼자 집에 있었어. 나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언니야, 언니가 한 거야. 돈도 형부 계좌로 갔잖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아냐, 주희가 그럴 리 없어. 내 딸이 엄마한테 그럴 리가. 아냐, 엄마, 정신 차려. 언니 말고 누가 엄마 도장을 가져갈 수 있어? 언니는 요즘 계속 엄마 집에 왔잖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범죄라고. 미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나 지금 언니한테 전화할 거야. 당장 와야 해. 나연이 떨리는 손으로 주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주희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당장.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집에 8천만 원 대출 걸린 거 알아? 형부 계좌로 돈 들어간 거 알고? 언니가 한 거지. 언니가 엄마 도장 훔친 거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숨소리만 들립니다. 대답 안 해? 언니, 지금 당장 와. 30분 안에 안 오면 경찰 부를 거야. 당장 와. 알았어. 지금 갈게. 기다려. 전화가 끊깁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립니다. 1시간 후. 나연이 문을 엽니다. 주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손에 가방을 꽉 쥐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미정과 나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주희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바닥을 끌듯이 걷습니다. 언니, 설명 좀 해봐. 엄마 명의로 대출 받은 거 언니지? 인감도장 훔친 거 언니지? 주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쥡니다. 주희야, 엄마 좀 봐. 고개 들어봐. 네가 한 거야?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나 미안하긴. 이게 사기고 범죄라는 거 알아? 엄마 도장 훔쳐서 8천만 원 대출받은 거야. 이건 징역 가는 거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너무 급했어. 도윤 오빠가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간대.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와. 나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엄마 도장을 몰래 가져간 거야? 주희야, 그게 네가 할 짓이야? 30년 동안 너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한테? 엄마, 나 정말 돌려줄 생각이었어. 사업만 잘 되면 몇 배로 갚을 수 있다고 도윤 오빠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 제발. 사업. 언니 남편 사업은 진작에 망한 거 다들 알아. 그 8천만 원으로 빚 갚고 도박 빚 갚는 거지. 형부 도박 빚이 2억이 넘는다는 거 알아? 뭐? 도박? 2억? 언니는 그것도 몰랐어? 언니 남편 카지노 출입 기록, 불법 도박비 다 있어. 언니는 완전히 속은 거야. 이용당한 거라고. 주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무너집니다. 바닥에 털썩 앉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윤 오빠가 나한테 거짓말할 리 없어. 아니야. 주희야, 넌 엄마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30년 동안 너희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 제발 용서해줘. 제발. 어쩔 수 없긴. 언니는 그냥 이기적인 거야. 맨날 엄마 돈만 노리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 모았는데. 나연아, 너는 몰라?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그래서 엄마를 희생시켜? 언니는 정말 최악이야. 엄마 평생 모은 돈을 도둑질한 거잖아. 두 자매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미정은 그 사이에 앉아 눈물만 흘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숨을 삼키듯 흐느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제발. 그날 밤 미정의 집에는 빗소리와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온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미정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주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옵니다. 회색빛 아침, 구름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합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고 손은 계속 떨립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가슴을 채웁니다. 오전 9시. 동. 미정이 비틀거리며 문을 엽니다. 이선영입니다. 그녀는 미정을 보고 깊이 놀랍니다. 미정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밤새 운 거야? 들어와. 선영아. 이선영이 거실에 들어와 앉습니다. 미정의 상태를 보고 심각함을 느낍니다. 미정아, 대체 무슨 일이야? 말해봐. 미정은 모든 상황을 이선영에게 털어놓습니다. 주희가 도장을 훔친 것, 8천만 원 대출,
박도윤의 계좌로 입금된 것, 도박 빚, 모든 것을. 목소리가 계속 떨립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눈물이 흐릅니다. 이선영은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쉽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미정아, 네 딸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이건 명백한 범죄야. 그런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주의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인은 내 딸인데 내가 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어? 얘가 그럴 수 있어? 미정아, 사실 나도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아. 응. 무슨 말? 20년 전 일 사실 나도 그때 돈 제대로 받았어. 5천만 원 다 받았어. 네가 현금으로 준 거 맞아. 내가 거짓말한 거야. 미정의 눈이 커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미안해. 나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이 좀 생겨서 너 가게 판다는 소문 듣고 돈 좀 받아낼까 싶었어. 네 약점 잡아서 돈 뜯어내려고 했어. 근데 내 상황 보니까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미정아. 미정은 울음이 터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친구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선영아. 뭐마저 너마저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 누구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돈 안 받을게. 진심이야. 5천만 원 그런 거 없어. 다 내가 거짓말한 거야. 대신 미정아, 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네 딸이 한 짓은 명백한 사기야. 고소해야 해.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주인은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딸인데 엄마가 딸을 고소할 순 없어. 딸이라고 해서 범죄를 눈 감아줄 순 없어. 지금 내가 주의를 감싸면 주의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똑바로 가르쳐줘야 해.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이야. 네가 지금 아파해야 주의가 나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어. 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울음소리만 거실에 울립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평화로운 아침. 하지만 미정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경찰서. 미정은 나연과 함께 경찰서에 왔습니다. 무겁고 긴 복도를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입니다. 민원실 앞. 미정은 문 앞에서 멈춥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지만 열 수 없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이게 맞는 거야. 엄마가 지금 해야 할 일이야. 나연아. 엄마가 너무 잔인한 엄마 같아. 내 딸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나 정말 나쁜 엄마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언니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니는 평생 이렇게 살아. 남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엄마가 지금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야.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엽니다. 경찰관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사건이신가요? 인감도장, 도용, 그리고 사기. 제 명의로 8천만 원 대출이 나갔는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제 도장을 훔쳐서.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이고요. 피해자는 누구신가요? 아시는 분입니까? 미정은 잠시 침묵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이 막힙니다. 제 딸입니다. 큰딸 김주희. 경찰관이 잠시 펜을 멈추고 미정을 바라봅니다. 놀란 표정입니다. 친딸이시라고요?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 고소를 진행하시면 피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족 간 범죄라도 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미정은 나연을 바라봅니다. 나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정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제발 처리해 주세요. 저녁 8시 주희의 집. 주희와 도윤이 집에서 격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집 안은 어질러져 있고 술병들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습니다. 소주병, 맥주 캔들이 바닥에 굴러다닙니다. 당신 도박 빚이 2억이라는 게 사실이야? 대답 못해? 왜 말 안 해? 누가 그런 소리 했어? 헛소문이야. 나연이 지어낸 거야. 헛소문. 나연이가 증거 다 가지고 있대. 당신 카지노 출입 기록, 대부업체 빚 내역 다 있다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게 중요해? 지금 우리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당신 때문에 나 엄마한테 범죄를 저질렀어. 나 이제 어떡해? 경찰 올 수도 있어. 나 감옥 갈 수도 있어. 범죄? 어차피 네 엄마 돈 다 네 거 될 건데 뭐가 범죄야? 상속을 좀 일찍 받은 것뿐이야. 당신 미쳤어.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인감도장 도용이라고. 나 징역 가는 거라고. 그래, 사기.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쩔 거야. 네가 알아서 엄마 시켜. 넌 딸이잖아. 어머님이 널 고소하겠어. 절대 안 그러실 거야. 무마. 어떡해? 어머님한테 빌든지 합의하든지. 넌 딸이잖아. 어머님이 너 감옥 보내겠어? 절대 안 그러실 거야. 눈물 좀 보이면 어머님 마음 약해지실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도윤이 인터폰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경찰 2명이 보입니다. 제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떨어집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습니다. 배지를 보여줍니다. 박도윤 씨, 김주희 씨 맞으시죠? 사기 및 인장 위조 사용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무너집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정말 신고한 거야. 엄마가. 차갑고 좁은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주희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립니다. 김주희 씨, 어머님 인감도장을 가져간 게 맞습니까? 네. 언제?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며칠 전에 엄마가 외출하신 사이에 안방 서랍에서 가져갔습니다. 빨간 상자에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습니까? 아니요, 남편이 시켰어요. 저는 도장만 가져갔어요. 남편이 다 처리했어요. 도장을 가져간 것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은행 확인 전화를 받은 건 누굽니까? 제가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 흉내내서 제가 받았어요. 나쁜 짓인 거 알아요. 그럼 공범이네요. 남편과 함께 계획적으로 사기를 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남편이 너무 절박하게 말해서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간다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저는 몰랐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친모이신데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주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있었어요. 매일 밤 악몽 꿨어요. 엄마 얼굴이 계속 보였어요. 난 정말 나쁜 년이에요. 난 죽어야 해요. 같은 시각 대기실. 미정과 나연이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의자, 형광등 불빛,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나연은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미정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엄마, 힘들지? 그래도 잘한 거야. 언니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해. 이게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야. 나연아, 엄마가 너무 잔인한 엄마 같아. 내 딸을 경찰서에 넘기다니. 내가 엄마 자격이 있는 걸까? 나 정말 나쁜 엄마야. 아니야. 엄마는 언니를 구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무너지면 안 돼.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 해. 그럴까? 주희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엄마, 용서받을 사람은 언니야. 엄마가 아니라 엄마는 피해자야. 복도 저편에서 이선영이 걸어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습니다. 미정아, 힘들었지? 커피라도 마셔. 따뜻한 거야. 고마워. 선영아, 내가 옆에 있어줘서. 잘했어. 너 정말 용기 있었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나도 네 입장이었으면 못했을 거야. 너 정말 대단해. 고마워. 네가 옆에 있어줘서.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주희가 경찰과 함께 나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경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희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지합니다. 엄마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 제발. 나 감옥 가기 싫어. 엄마. 미정은 딸을 바라보지만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눈물만 흐릅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김미정 씨, 합의 의사가 있으십니까? 합의하시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미정은 침묵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이 막힙니다. 엄마, 제발 나 이러다 감옥 가. 엄마, 제발. 나 용서해줘. 나 엄마 딸이잖아. 언니, 이제 그만해. 엄마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 이미 늦었어. 나연아, 너도 좀 도와줘. 우리 자매잖아. 제발 엄마 설득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자매? 언니가 엄마한테 한 짓이 자매가 할 짓이야. 언니는 엄마를 배신한 거야. 엄마 평생을 망친 거야. 나도 몰랐어. 도윤 오빠가 도박한 줄 몰랐다고. 나도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속았든 말든 언니가 엄마 도장 훔친 건 사실이잖아. 그건 누가 시켰든 언니 책임이야. 그만해, 다들. 그만해. 제발 나 더 이상 못 견뎌. 미정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갑니다. 나연과 이선영이 따라갑니다. 주희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습니다. 울음소리만 복도에 울립니다. 일주일 후, 미정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미정이 놀라 일어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어머님, 문 열어요. 얘기 좀 합시다. 제발 문 좀 열어요. 미정은 겁에 질려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떨며 서 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어머님, 합의 안 해주면 우리 다 죽어요. 제발 문 열어요, 어머님. 도윤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문이 흔들립니다. 도윤은 술에 취해 절규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돈도 없고 집도 날아가. 그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님이 합의 안 해주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졌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합니다.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합니다. 여보세요. 저희 집에 사람이 난동 부리고 있어요. 문 부수려고 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발 무서워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빨간 불빛이 아파트 복도를 비춥니다. 도윤은 경찰에 제압당합니다. 김미정 씨,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람 주거침입, 미수와 협박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도윤이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소리칩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다 망해요. 어머님, 제발! 경찰차가 떠나고 미정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식은 땀이 흐릅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다음 날, 나연이 엄마 집에 와서 어젯밤 일을 듣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있고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습니다. 엄마, 그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 미쳤네. 엄마 다치신 데는 없어? 문은 괜찮아? 괜찮아. 경찰이 빨리 와줘서 문은 좀 흠집났지만 엄마, 이제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돼. 언니랑 그 남편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해. 합의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 이 사람들 위험해. 나연아, 그래도 주인은 내 딸이야. 감옥 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나? 정말 나쁜 엄마 같아. 엄마, 정신 차려. 언니는 엄마를 딸로 생각 안 해. 그냥 돈줄로만 생각한다고.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언니는 평생 안 변해. 그래도 내가 낳은 딸인데 엄마, 언니 감옥 가는 게 싫으면 집을 팔든지. 엄마 노후 자금을 다 쓰든지 해야 해. 8천만 원 갚아야 해.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엄마 평생 모은 돈 다 날리는 거? 미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만 숙입니다. 엄마, 나는 지금까지 엄마 곁에서 엄마 챙기면서 살았어. 언니처럼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런데 엄마는 언니만 생각하네. 나는 엄마한테 뭐야? 나도 엄마 딸이야. 나연아, 엄마, 이번에 언니 편 들면 나 엄마 볼 수 없어.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언니한테 당하는 거 못 봐. 엄마, 선택해. 언니야, 나야. 나연이 집을 나갑니다. 혼자 남은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6개월 후,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방청석 앞줄에 미정이 앉아 있고 그 옆에 나연이 있습니다. 피고석에는 주희와 도윤이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입니다. 주희의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피고 김주희, 당신은 친모 김미정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인장위조 사용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입니다. 피고 박도윤, 당신은 사기 공범 및 피해자에 대한 협박,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주희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습니다. 어깨가 경련처럼 떨립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주희야, 주희가 천천히 엄마를 돌아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주희는 입을 움직입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입 모양으로 미안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립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법정 박복도
재판이 끝나고 미정은 복도로 나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서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나연이 엄마를 부축합니다. 따뜻한 손길입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나연아, 엄마가 너무 잔인한 엄마 같아. 내 딸을 감옥에 보내다니. 나 정말 나쁜 엄마야. 아니야. 엄마는 언니를 구한 거야. 이제 언니는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가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 해. 미정아, 힘들었지? 정말 잘 견뎠어. 너 정말 용기 있었어. 선영아,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잘했어. 너 정말 용기 있었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주희가 나중에 알 거야. 엄마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했다는 걸,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미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줄기가 보입니다. 한 달 후, 미정과 나연은 제주도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립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미정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립니다. 공기가 정말 좋다. 바다 냄새가 이렇게 좋았나.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엄마가 여기 살고 싶으면 나중에 작은 집 하나 구해도 좋을 것 같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될까? 너무 멀어서 너 보기 힘들 텐데. 엄마,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리고 나 주말에 자주 올게. 미정은 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나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소홀했지? 언니한테만 신경 쓰느라.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됐어.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자.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엄마가 견딜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십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6개월 후 교도소 면회실. 미정이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의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빈 의자. 잠시 후 유리 너머로 주희가 들어옵니다. 주희는 수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입니다. 얼굴은 훨씬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진짜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수화기를 듭니다. 엄마, 주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프진 않았어? 괜찮아.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엄마한테, 가족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진짜로 반성했어.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어. 주희야,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내가 그렇게 쉽게 훔치다니. 나 정말 최악이었어. 인간도 아니었어. 나 죽어도 싸? 울지 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네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가 중요해. 엄마는 나 원망하지? 미워하지? 아니야. 엄마는 너를 원망 안 해. 다만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 남을 속이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나 이제 알았어. 여기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엄마, 나중에 나가면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할게. 제대로 된 딸이 될게. 평생 엄마한테 잘할게. 그래. 엄마는 기다릴게.
나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 착하게 생활하고. 엄마도 건강해. 그리고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나 같은 애 때문에 더 이상 희생하지 마.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엄마 사랑해. 알았어. 엄마도 사랑해. 주희야. 면회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댑니다. 따뜻한 온기가 유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미정은 62년을 살았습니다. 32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도 당신을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도 여러분의 진짜 사랑을 찾게 할 거예요.